예, 안녕하세요. 백업부동산 스토리의 민혜입니다. 자, 금일도 여러분들과 부동산 스터디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대한민국의 시장이 지금 현재 양극화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억 원이 초과하는 주택시장과 이하의 시장은 분위기가 완전 다르다. 그래서 9억 원 이하는 자, 온탕이에요, 온탕. 그래서 분위기가 좀 무르익고 예, 따뜻하다. 근데 9억 원이 초과되는 주택시장 예, 차갑고 썰렁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자, 강남, 특히나 이제 투자 상품의 대명사, 그리고 이제 그 자산, 이 뭔가 1순위로 생각할 수 있는 부동산이라고 했을 때 이 잠실주공 5단지라든가 음마아파트, 자,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자, 이 아파트가 굉장히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 아파트 단지가 어떻게 가격이 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항상 체크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금일 그것들도 한번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초고가 주택시장 재건축, 그래서 이제 떨어지고 있는 추풍낙엽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12월 16일 대책, 그래서 고가주택과 초고가 아파트 지금 그 규제로 인해서 좀 잡히고 있는 양세가 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차갑게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추가 강화가 됐고요. 그래서 담보 인정 비율이 기존에 40%였지만 9억 원이 초과가 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일단 LTV가 20%로 적용이 되면서 대출이 예전만큼은 안 나온다. 자, 그리고 또 이제 15억 원이 넘어가는 초고가 아파트, 그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용 주담대가 금지가 됐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내용 때문에 지금 가격의 변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정부의 강력한 규제 왜 나왔을까? 얘만 잡으면 점차적으로 하나하나씩 쓰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 재건축 아파트 잡고요. 예, 강남 상구 아파트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잡을 수 있고요. 서울 외곽 또는 이제 신축 아파트 잡을 수 있고요. 수도권 주요 지역 아파트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미노 현상 같은 거를 이제 노리고서 이제 강력한 규제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잡히는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좀 15억 원이 넘어가는 초고가 강남 상구 아파트들 좀 주춤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서울 주요 지역이죠. 이 주요 지역들도 지금 꿈틀꿈틀 이제 가격이 좀 변화가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지금 점차적으로 이 서울 외곽 지역과 수도권에 있는 9억 원 이하의 주택 시장은 이와 반대로 자, 문의도 많고요. 상담도 증가를 하고 있고요. 거래 체결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호가도 올라가고 있는 게 지금 이 9억 원 이하의 시장, 서울 외곽 지역이라든가 또는 이제 수도권 주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9억 원 이하 시장은 좀 따뜻하다. 근데 이제 우리가 9억 원 초과, 15억 원 초과하는 주택 시장은 좀 냉탕이고 차갑다. 그래서 지금 규제로 인해서 양극화로 가고 있더라.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동산 여러분들께서 흐름이라든가 시장을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신년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9억 원 이하 주택시장에 대해서 움직임이 있다면, 예, 분위기가 무르익는다 그러면 추가적인 규제가 나올 수도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9억 원 이하의 주택시장 뜨거워지고 예, 달아오른다 그러면 일단 그 추가적인 규제 대책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포인트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잠실주공 5단지 상징성이 있는 지역이죠. 아파트 단지고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 가격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2019년 12월 76제곱미터 예, 아파트가 21억 3천, 21억 1560, 예, 21억 500만 원에 거래 체결이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규제가 나오기 이전,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자 2019년 12월 14일입니다. 잠실주공 예, 5단지 76제곱미터 6층이 22억 원의 호가가 나왔어요. 근데 12월 16일 대책 이후에는 약 열흘이 지난 후 자 2019년 12월 24일이죠. 그래서 76제곱미터 8층이 20억 그리고 9층이 20억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열흘 사이에 무려 2억 원이나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5일에 1억씩 떨어졌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렇지만 이제 지금 현재 잠실주공 5단지 얼마나 가격이 나갈까? 자, 이 지금 2019년 12월 24일 날 우리가 체크를 해봤고요. 2020년 1월 23일입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5층은 18억 9천만 원에 나와 있고요. 76제곱미터 자 9층이 19억 원까지 떨어졌더라. 자, 그랬을 때 지금 한 달 동안 또 무려 1억이나 예, 가격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책이 나오고 나서 일단 3억 원 정도 호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게
잠실주공 5단지다. 자, 그랬을 때 예전 같으면 이 아파트가 가격이 조정이 된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 파장과 영향은 분명히 미쳤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규제에 의해서 뭔가 양극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9억 원 초과주택, 그러니까 초과주택에는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9억 원 이하 시장에서는 지금 이게 그 좀 딴 나라 얘기처럼 좀 들리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양극화되는 시장 잘 이렇게 양분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이 상징성이 있는 지역이고 단지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오르든 떨어지든 예, 꾸준하게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예, 살펴보셔야 됩니다. 살펴보셔야 되고요. 자, 대치동 음마아파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치동 음마아파트도 뭐 2015년도에 8억 4천 정도 했지만 지금 현재 꾸준하게 올라와서요. 자, 지금 2019년 11월 달 20억 3천만 원, 20억 4천만 원, 자, 20억 2천만 원, 20억 3천만 원, 예, 거래가 상당히 많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 12월 13일입니다. 그래서 이 12월 16일 규제 이전에는 자, 76제곱미터가 그 20억 5천, 21억 8천에 나왔어요. 그래서 저층은 20억 5천, 그리고 8층은 21억 8천에 나왔는데 지금 요것들을 우리가 추적해 보니까 약 열흘 뒤에, 그러니까 이제 규제가 나오고 나서요, 2019년 12월 24일, 지금 7층이, 76제곱미터 7층이 19억 8천에 나왔고, 그 다음에 11층이 19억 8천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보다는 가격 조정이 조금 덜한 아파트가 대치동 음마역, 즉, 예, 급한 사람이 많은 곳이 잠실주공 5단지라고 보셔도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가격 변동이 크게는 없었고요. 자, 그렇지만 이제 지금 현재 음마 아파트도 규제 이후에는 호가가 약간씩은 조정이 되고 있더라. 그래서 지금 2019년 12월 24일 이후, 자, 2020년 1월 18일 현재 가격 체크를 해보니 19억 2천만 원, 그리고 19억 3천만 원, 그리고 5층이요. 19억 4천만 원에 이렇게 지금 가격 호가가 조정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슬금슬금 가격이 조정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대치동 음마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시장이 좀 차갑게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신축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잠실 리센츠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리센츠 아파트 잠실주공 5단지하고 잘 인접하고 있어요. 이 아파트가 2019년 12월 달에 그 20억 5천만 원의 실거래가가 찍혔습니다. 자, 그게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래프를 보시면. 예, 그랬을 때 지금 이 2019년 자, 12월 16일 자, 이전에는 그 20억 5천에 84제곱미터가 그 고층이고요. 예, 거래가 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그 물건이 호가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규제 이후에 한번 살펴보니 19억 5천만 원, 19억의 가격이 조정돼서 그러니까 호가가 조정이 돼서 나온 물건들이 있더라.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조정된 가격에 나오는 게 바로 리센츠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지금 2020년 1월 지금자로 보게 되면 지금 저층 같은 경우에는 18억 3천, 그리고 이제 중층 같은 경우에는 18억 5천, 그리고 이제 고층 같은 경우에도 18억 5천에 지금 나와 있는 게 리센츠 아파트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규제 이전과 규제 이후에 그 아파트 가격을 살펴보니까 약 2억 원 정도는 조정돼서 지금 호가에 나오는 것이 바로 잠실 리센츠 아파트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했을 때 지금 15억 원이 넘어가는 이 주택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고 좀 차갑게 가고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 더욱더 강화가 될 것 같고요. 좀 더 차가워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고가주택에 대한 자금 출처 전수 분석 및 법인 탄로 혐의, 자, 정밀 검증을 앞으로 꾸준하게 할 거고요. 그리고 실거래 조사 및 그 정비사업 합동점검도 상시할 자, 지금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 그래서 이제 제출 대상 확대 및 신고 항목이 구체화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도 그 6억 원이 넘어가면 주택 취득, 자,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을 해야 되고요. 지금 현행상으로는 투기과열지구만 3억 원이 초과가 되면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썼거든요. 하지만 이제 조정 대상 지역 3억 원이 넘어가도 이제 작성을 해야 되고, 비규제 지역도 6억 원이 넘어가면 작성을 해야 된다. 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좀 강화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더군다나 이제 또 중요한 게 바로
이 자금 조달 계획서 증빙 자료예요. 이게 굉장히 까다로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시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만 요 고가 시장, 초고가 주택 시장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자, 차가움이 좀 냉탕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더 강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2020년도에 하락 요인은 분명히 다수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자금 출처에 관한 내역들도 자, 확대가 되고 있고 증빙 자료도 이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금일 요즘에 이제 뉴스가 나오는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고가주택 보유세 인상, 그래서 이제 직격탄이고요. 4월 달부터 매물이 급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보유세 기준일이 6월 1일 소유자에 의해서, 소유권자에 의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6월 1일이 다가오기 이전에 잔금을 치러야 되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 물건에 대해서 보유세를 내고 싶지 않다 그러면. 그러니까 대부분 한 4월 정도의 매물을 내놓고 한 달, 두 달 사이에 이제 잔금을 치르겠다. 자, 이런 전략으로 이제 물건들이 출회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자, 그로 인해서 급매물도 나올 수 있다. 그랬을 때 이제 하락 요인으로 볼 수밖에 없는, 자, 이 보유세 인상. 지금 현재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가 지금 그 세부담이 좀 증가가 좀 많이 됐고요.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부분이 좀 충격이 클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보유세 인상, 하락 요인으로 강력하게 작용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울 9억 원 넘는 단독주택 공시 가격만 대폭 올렸다. 자, 그랬을 때 단독주택이 대부분 젊은 사람이라든가 또는 그 청년층이 사는 게 아니라 대부분 보면 소득이 좀 불안정하시거나 또는 소득이 좀 줄어들고 있는 그 계층, 즉 노년층이 많이 거주하고 계신 주택 유형이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 9억 원이 넘는 단독주택 공시가격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세금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조세 저항이 굉장히 강해질 수도 있다.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9억 원 초과, 자, 전세 대출 오늘부터 안 돼. 그래서 이제 이거는 2020년 1월 20일자 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것도 하락 요인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갭 투자자가 대출금 못 갚으면 이제 신불자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께서도 기사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 자, 9억 원 초과 주택 갖고 있으시면 일단은 전세 대출 안 되고요. 또 이제 중간에 취득을 하게 되면 전세자금 대출 회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2주 안에 못 갚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자, 그 신불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 이제 2주택자도 마찬가지고 일단 9억 원 초과주택 취득하게 되면 전세자금 대출이 자, 막히게 되기 때문에 자, 이제는 그 9억 원이 넘는 주택시장 매입하려고 해도 자, 사람이 점차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자, 사람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자, 매수할 자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자, 거래가 실종이 되다 보면은 자, 호가는 조금 더 조정돼서 내려올 수도 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이 강남의 상징성이 있고 이 강남 상구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 흐름을 잘 살펴야 우리가 이제 향후에 이 부동산의 흐름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편리해지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은 9억 원 이하 시장은 좀 뜨겁다. 자, 흐름을 달리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은 좀 굉장히 어렵고 좀 차가워지는 분위기가 좀 더 심화될 것 같다. 자, 그랬을 때 규제가 나온 지 지금 한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한 두 달, 석 달은 더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9억 원 이하 시장 점차적으로 여기서 더 뜨거워지게 되면 이 부동산 또 다른 규제가 9억 원 이하 시장에 폭탄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폭탄이 하나 떨어질 수 있다. 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시면서 자, 대한민국 2020년 자, 1월 부동산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설 연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자, 그 명절 잘 보내시고요. 새해에도 복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가서는 100억 부동산 스토리의 민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